첫 시간이 정말 맞아, 우리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를 좀 다지고, 또 오랜만에 뵙고 했으니까 좀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진행을 하고요. 쉬는 시간 때 그때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이 좀 바뀌었죠. 예.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글로 썼는데 나름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테미오레인데, 테미오레에 이렇게 이게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찍어서 저희 마을 이야기 강사들 전체가 모여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어요. 부드럽게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대전편입니다.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가 1,5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그룹 송골매의 인기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신나는 리듬에 맞춰 대전 사람도 알기 힘든 지역의 숨은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역사를 이어온 인동시장에서 과학과 예술, 사람이 공존하는 대전 컨벤션 센터까지 정부 대전 정서는 흥이 넘치는 무대로 변했고 대전의 대표 음식인 칼국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00명이 함께 추는 한비탑 군무는 대전을 BTS도 춤추게 하는 꿀잼 도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노잼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일성으로 대전도 충분히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관광지임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그동안 대전은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 없는 도시로 유튜브 구독자들의 영상 제작 요청이 많았던 곳 중 하나라며 미국과 영국, 태국, 일본. 자, 우선 이게 2022년 10월에 발표가 된 홍보 영상이에요. 약 2분 30초짜리인데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좀 꽤 들여서 각 도시마다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이제 출시를 연중 몇 개씩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부산하고 같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부산 갈매기로 부산은 홍보 영상이 제작이 됐고 우리는 송골매 지금 들은 이 노래로 했는데 우선 훨씬 더 신나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박진감 넘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한비탑에서의 200명의 군무는 뭐가 좀 약간 대전에서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도 아주 좋고 노래도 아주 좋고 출연한 분들도 아주 선수들도 있지만 이 동네 분들이에요. 그냥 대전 분들. 그래서 불과 뭐 나흘 만에 1,500만 뷰, 100만 뷰도 엄청난데 1,500만 뷰를 찍었대요. 그럼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저거 1억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그러니까 대전 관련 영상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처음 보세요? 봤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도 예. 그러니까 우선 다수가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보고 약간 뭐랄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전도 뭘 저렇게 만들 수 있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산을 너무 진짜 쥐꼬리만큼 주고 영상은 또 끝내주게 우리 여기 영상 하시는 우리 저희 촬영 감독님도 계신데 아마 보통 그럴 거예요.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자가 충분하게 이 기획 의도를 얘기를 해주면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예산도 적고 뭐 알아서 이렇게 해봐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자, 근데 이거는 꽤 고민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 이 영상과 관련해서 뭐 알고 계신 정보 있으세요? 잘 모르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근데 대전에서 10년 차 했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네, 우선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대전도 뭘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 아까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대전에는 뭐 노잼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쩌고 이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였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겠죠. 근데 대전에
행정동 기준으로 83개 정도 있는데 기성동이 그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정림동, 그다음에 기성동 이 정도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해설사예요. 유일해요, 거의. 작년 말에 가양동 그 마을 해설사, 가양 2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제 교육도 받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냉정하게 너무 잘해요. 교육 기간은 짧았고 이랬는데 너무 잘한다는 말은 해설 자체를 굉장히 잘해요. 그만큼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티가 잘 안 나요. 상당히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아니 뭐 뻔뻔해. 우리 동네 얘기인데 내가 왜 주눅 들어야 돼? 그냥 내가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신경 써서 막 이렇게 주눅 들잖아요. 초보들은. 그럴 필요 없고 제가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몇 번 해보시니까 많이 익숙해졌고 편안해졌다. 설득력 있게 해설도 하시더라.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는데 진짜 그런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번 교육기간 안에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심하게 표현해서 거기 한 꽤 됐지 않아? 한 3년 했는데 아직도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짜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준비와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성동에 있는 자원을 그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냐, 얼마나 많이 소개했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런 것들이 다가갔냐라고 보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태산 휴양림 하나가 사실은 대부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장소예요. 거의 기성동에 왔다. 왜 가? 장태산 휴양림 때문에 가. 특정 시기에 또 몰리기도 하죠. 우선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도 좋아. 언제 하나라도 확실하게 와야지.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때 보니까 늦게 또 그 단풍이 들고 끝까지 이게 오랫동안 가면서 여기 사거리 저쪽 고개 넘어서 사진계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죠. 뭐 때문에? 출렁다리 위에 바위 위에서 요 사진 하나 남기려고 진짜 전국에서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저도 그 시기에 2번 왔는데 한 번은 고개마루에 차가 서 있었고 그다음 한 번은 그 밑에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기다려서 좌회전 받으려고 2번, 3번씩. 야,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요 시기에 안 와서 그런지. 이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최근에 뜬 거죠. 그 사진 찍는 게 그 인스타에 최근에 떴거든요. 재작년에 좀 반짝였고 작년에 확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만드네. 자, 그래서 작년의 기준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의 200만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태산 휴양림에 온 사람이 200만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전에서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봐야지만 한 거의 200만 명이 육박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온 것 같고 그 200만 명에 거의 2곳이 달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밭수목원하고 장태산 휴양림이.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장 많은 외래 관광객이 오는 장소 중에 하나를 기성동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에 얘기를 했지만 기성동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준비하고 있냐? 각자 준비하는 게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특명을 받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룹. 그게 이제 저는 이 기성동 마을 해설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2019년 얘기를 잠깐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대전에 그 대전 세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요즘에 인구가 막 급속히 줄면서 심지어 인구 소멸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들이 뭐 공공연하게 막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너무 줄어 인구가 이렇게. 그런데 인구 소멸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딱 꼽았어요. 기성동이 들어가요. 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저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데가
저쪽이 있어요. 대청동. 그 다음에 의외로 대전역 주변 동.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로 상가가 있고 막 이러니까 중앙동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앙동, 대청동, 그 다음에 우리 기성동이에요. 근데 기성동은 하나를 더 달고 있어. 뭐냐면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 예, 우리 기성동이 유일하게. 다른 데는 평균 연령이 60이 안 넘는데 어쨌거나 수치상 딱 한 동이 넘는데 그게 우리 기성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 난리가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무슨 뭐 없는 굴뚝이라고. 아니지. 굴뚝 없는 공장이에요. 죄송해요. 기성동이 갖고 있는 자원은 정말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봤나라고 반문해 보면 특별히 해본 게 없어. 근데 그 천병은 우리 이제 해설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는 건데 우리 기성동은 뭐니 해도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딜까요? 장태산 휴양림이겠죠. 그 다음에 그 장태산 휴양림 주변에 펜션을 많이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룻벌에 가겠죠. 야영도 하겠고 적십자 생태원이 생겼으니까 거기를 야영 겸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것만 방문하거나. 근데 거기 유인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월 달에 무슨 구들초 핀다, 잘 가꿔놨다, 산책 오세요.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데도 많아. 예, 많은데 나름 그래도 경관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곳이에요.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 유아숲 체험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즘에 저학년 아이들의 그 체험 프로그램 좀 여유 있고 시간 있고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차 타고 와서 얘들 교육 시간 맞춰서 들어가라고 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요 근처에 찻집에서 차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애들 픽업해서 데려가거든요. 그게 매주 시간마다 오전 오후로 진행되니까 기본적인 인원이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많이 갈까요? 없나요? 예담고가 잘하면 그런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면, 그죠? 활발하게 한다면 그나마 예담고에 뭘 좀 가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노룻벌과 예담고가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한 10여 차례 이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맞을 준비와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곳 이러면 장태산 휴양림 그 주변에 펜션 크게 보면 요 주변에 카페나 식당 그리고 체험거리를 갖고 있는 그게 요즘을 얘기하면 원데이 클래스라는 표현으로 딸기 체험, 도예랑 같은 도예 이런 체험, 효소 만드는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죠? 지금 얘기한 노룻벌 적십자 생태원 그리고 예담고 이런 데가 준비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언급된 것들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나 싶으면 들여다보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각자 도생 아니에요? 펜션은 펜션대로 알아서 홍보하고 장태산의 그 소위 낙수 효과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태산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유 꽉 찼네. 그러면 혹시 장태산 주변 펜션 이렇게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봤니 어디 좀 추천 좀 해줘 이런 과정을 거치든 아니면 먼저 뜨는 놈 클릭해서 문의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들어가고 그래서 주말이면 웬만하면 이렇게 차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한 번도 장태산 주변의 펜션을 싸게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 한 100만 원짜리라도 딱 묶어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딱 주고 한 번 들어오면 지도에서 이 그룹 예를 들면 크게 보면 저수지 윗그룹 아랫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저쪽은 또 반 잘라서 이렇게 해서 지도에서 클릭하거나 아니면 가나다 순이든 뭐든 해서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아니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으면 더 좋죠. 아, 여기는 방이 몇 개가 남아 있고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네. 아니, 뭐 꽉 찼네. 이런 것들을 알면 빨리빨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구도 해요. 손님들이 이게 물리잖아. 네.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일본 해갖고 밑에까지 쭉다 그러니까 손님도 각자 도생이야. 지치는 손님도 다 찾아야 돼. 빈대를. 예,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사실은 안 돼 있죠. 그 식당도 내가 알아서 맛집 찾아야 돼. 뭐 블로그 찾고. 그런데 대표 맛집 뭐 이런 게 올라와 있거나. 근데 사실 민감하긴 하죠.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안 올리고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게 근데 기성동 블로그가 있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밴드가 있는지 잘 모르지.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몇 군데 어떤 분야의 사례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해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2022년에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일기 선배들이 열심히 2022년과 2023년을 이끌어 주셨고 버텨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도 새로운 신진 이런 해설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신구 조화가 잘 됐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 조선 선생님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역시 좀 더 지켜야겠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했어요. 예.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성과도 있었죠. 공정관광을 어쨌거나 우리가 따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공정생태관광인데 예전에 사례를 들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부터 접촉을 하면서 작년에 3번이나 갔어요. 여기를. 제비마을 여행을. 여기서 제비마을 정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대덕구에서 지원해주는 공정관광 그 예산을 받아서 한 10번 했나? 그 중에 우리가 작년에 3번을 갔어요. 다른 또 예산으로. 자, 근데 뭐 제비 보는데 무슨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올 거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박 났어요. 예. 장소가 신탄진 장터이거든요.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한 40채 정도 제비집이 있어요. 40채 중에 뭐 한 10대 개는 애들이 짝을 짓는 거죠. 이상은. 새로 짓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3월 30일 날 오고 9월 9일 날 간다는 거잖아요. 음력 기준으로. 그래서 3399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제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단체가 있다고요. 그 단체 이 사업이 3399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 이미 3월 30일 날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기성동에도 왔어요. 예, 네, 왔죠? 왔고 여기 날라다녀요. 예, 네, 여기 날라다닙니다. 현재 파악된 거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비를 보러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여기를 오긴 올 건데, 자, 이게 신박한 주제예요. 대전에서 다 떠났고 이제 요즘에 제비 안 보이잖아. 제비가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황당하게 장터에 제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날을 딱 잡으면 38장을 잡으면 그때 프로그램을 하면 장도 구경을 해요. 세상에 얼마 전에 토요일 날일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대전역에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대청댐 삼정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산책하고 글래버라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차도 비싸요. 대추차가 7,000원이야. 창가비는 5,000원인데 대추차 한 잔이 7,000원이에요. 그 27잔인가? 대추차가 그 중에 한 분의 2, 뭐 커피 등등 해서 마셨는데 나온 간식비 보니까 17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17만 얼마가 차값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침 새벽에 6시 35분에 우리가 차를 딱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이분들은 한참 전에 와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벽에 수고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매출이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죠. 그래서 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담이라는 카페도 있고 하우스라는 카페도 있거든요. 거기 다 가야 돼요. 한 곳만 가면 이 시골 분들이 일찍 일어나세요. 그 동네 분들이요. 저기만 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가고 다른 데도 가야 돼요. 자, 그거를 하고요. 13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장날이잖아요. 그래서 장날에 잠깐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장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장을 구경하라고 했더니 7시 한 30분 정도니까 이른 장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딱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우선은 하여간 가방을 선물로 주고 그 가방 꼭 로고 있는 거 보이게 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사람들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조그만한 것도 뭐 사고 이제 하늘을 보면 제비가 보일 테니까 제비 집중해서 다녀보시라고 했더니 곧잘 찾아요. 제비집을. 있나? 야, 여기 있다. 이렇게 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장도 보고 그것도 잠깐 보는데 이분들한테 그 짧은 시간이 나한테 신탄진 장은 있다고만 들었는데 이 새벽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일찍 그래도 문연대에 가서 뭐라도 사는 거죠. 사람한테 과자라도 빵이라도 떡이라도 뭐라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마 샀어요? 그랬더니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요 가방에 어이구 여기 꽉 찼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위 처음에 공정관광이라고 알려지고 할 때 그 소위 착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패키지 가가지고 매장 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수익 일부 가이드가 먹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의 궤가 우선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매해 주는 게 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여기 특성은 어떻고 또 제품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동하면 사주고 그 구매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내가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인구가 우리가 지금 한 3,4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기성동에. 이 인구 말고 그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절벽이고 인구가 소멸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동네에 거쳐가는 사람들, 뭐 여행을 왔거나 일 때문에 왔거나 이런 사람들을 크게 생활인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갑천 얼마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노룻벌에 새벽에 와서 공연도 하고 이번에는 카페 제락 카페를 안 가고 흑성리 커피 방앗간을 갔어요. 왜 그 청년이 하는. 예. 거기서 이제 거기는 또 너무 저렴해. 더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해봤더니 뭐 7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성동 곳곳에 그런 이제 작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수익들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기성동 어떤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쓰레기 최소화하고 여기서 착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지금보다는 기성동에서 사업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마을 여행을 통해서 신탄진 장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시기에 되면 제비를 내가 봤잖아.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장도 보고 제비도 보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갔다 오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카드뉴스라는 형태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신탄진 역 근처네요. 역 뒤잖아요.
아유, 기차 타고 가도 좋겠다.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근데 그 참가자의 그 말에 탁 채가지고 다음번에는 서대전역에서 기차 타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죠. 왜?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14분 만에 이 신탄진역에 도착을 했죠. 그럼 14분 동안 그 기차에서 뭐 하냐? 계란 까먹어야죠. 그치? 우리 생각이 비슷하다니까요. 추억을 소환해야지. 저쪽에도 기성동 마을로 추억으로 여행이라고 작년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건데 그렇게 연결을 했더니 약간 재밌어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느끼고 이거 다 먹어야지. 그리고 요 작은 주머니에 약간 따뜻하게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제비 알이 있으면 보고 싶어. 제비 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알의 느낌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느껴보라고 하나씩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따뜻하고 좋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을 봤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서 딱 찍어가지고 여기 지금 음흉한 밑에 남자 보이세요? 음흉남? 네. 사람들이 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몰래 보고 뭐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싶다고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있을 거예요.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원에 계신 분은 3년째 와요. 그 제비가. 근데 이분도 말수가 늘었어. 자꾸 찾아오니까. 선생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작년에는 이러는 거야. 아유 들어오세요. 이러더니 아유 제비가 요즘에는 딱 와서 집을 짓기 전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그랬더니 와서 막 저렇게 높은 데 앉아요. 막 이래. 이렇게 높은 데 앉는데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면접 봐요. 그래서 무슨 면접이요? 그랬더니 얘가 이 집에 지을만 한지에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 집주인의 싸가지를 보는 거지. 인성을 보는 거지. 괜찮나? 이렇게. 그래서 뭐 해코지 안 하고, 아이고 뭐 이뻐하고, 너 여기서 집 져라.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하니까 얘가 집을 진 거야. 그래서 나 면접 통과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밌다. 여기도 건강원 있잖아요. 그 옆에 미용실 있잖아요. 그 미용실 그러니까 건강원에 제비가 있거든요. 작년에 제비가 새끼를 낳아서 키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지. 저쪽에 건강원에 있네요. 그랬더니 웃겨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그 미용실 그 문 바로 앞에서 막 놀기는 여기서 놀았대. 놀기는 여기서 막 엄청 놀았대요. 근데 집은 저기다 줬대. 아이 자식, 아이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여기서 놀았으면 여기서 집을 짓지 이런 얘기를 또 살짝 하시더라고요. 신발 가게 아저씨는 더 웃겨. 이제 막 더울 때 가요. 더울 때 가는데 이제 막 밖에서 할 얘기를 또 신발 가게 아저씨가 막 해. 근데 이제 더우니까 들어오시래. 그래서 이제 그 신발 가게 이제 에어컨이니까 이렇게 뚝 들어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톤이 낮아졌어. 그랬더니 많이 보셨죠? 이제 집 잘 찾아봤냐 이거예요. 제비 많이 봤냐. 요쪽 라인이 이 신발 가게에 있는 이 라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약 8대 2 정도. 예를 들면 이쪽이 더 많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쪽 사람들이 괜찮아. 이쪽 사람들이 더 인성이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다 제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번 하더니요. 재밌게 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 본인들이 느낀 거를 그걸 나름 이제 재밌게 왜 그러냐면 관심 갖고 우는 사람들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욕구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기획자와 그 제비집이 있는 그 상점 가게 주인들과 어쩜 이렇게 같이 성장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예전에 봤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 하나씩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덕군 시절에 대전시 외곽에 면들이 많았잖아요. 이읍
이읍이었어요. 신탄진읍, 그 다음에 유성읍, 나머지는 다 면이었어요. 탄동면, 뭐 구중면, 북면, 동면, 북면은 아니고요. 동면, 그 전에는 뭐 해동면도 있었고 이렇게 면들이 많았어요. 산내, 기성, 진장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동네에 우리 기성처럼 면 소재지 느낌이 나는 동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면 소재지 같은 느낌이 든대. 작은 소읍에 온 것 같대. 요즘에 소읍 여행 이런 것 아니면 작은 도시 여행, 소읍 여행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큰 도시에 막 어디 뭐 엄청난데 다니는 사람도 물론 가죠. 그런데 여행을 많이 하고 독특한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떼거지로 안 다니고 적은 인원이 알아서 자기만의 주제로 독특한 여행들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 그럼 기성에 대한 이 설명을 할 때 기성은 대전에서 소금 여행으로 뭐 안성맞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검색어에 해시태그 달고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마 약간의 영향은 더 있지 않을까요? 좋은 영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는 그래도 면 소재지 같은 맛이 나 라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신기하대요. 이렇게 현수막 붙고 얼마 전에는 행정고시 최종합격 이것도 붙었잖아요. 정뱅이 마을 그 누구야? 흑석동은 전국에 동으로 따지면 4개가 있다. 서구 흑석동, 충북 제천시 흑석동, 서구 동작구 흑석동. 얘가 제일 유명하죠. 광주에도 흑석동이 있다. 흑석리는 5개 있다. 뭐 괴산에 있고 서산에 있고 곡성에 있고 청도에 있는데 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흑석 말 그대로 검은 돌이 그 동네에 있다라고 다 유래가 그래요. 그런데 곡성인가요? 그 한 동네가 재밌어요. 이 동네도 금평이라는 지명을 써요. 여기 보면 본래 옥과군이죠. 예. 이평면 지역으로 검은 돌이 있으므로 검은 들 또는 흑석, 금평이라 했는데 1908년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밑에 보면 검은 들 금평이 우리말 그러니까 검은 고를 탄 형국이잖아요. 거기에 들이 있네. 그래서 옥녀 탄금형에 명당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흑석동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검은 들을 한자로 바꾸면 금평이라고요. 노룻벌을 한자로 바꾸면 장평이 되는 거예요. 대추벌을 한자로 바꾸면 조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 우리 기성동에 그렇게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에 금평이 나와. 그래서 야 여기도 와전됐구나. 와전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유형의 자산도 있지만 이런 지명 같은 내려오는 전설 같은 무형의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와 닿아요. 맞아. 야 금평 그 추어탕집 맛있는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야 너 그 추어탕 맛집 있잖아. 그거 왜 금평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연결한다니까요. 그래서 무형의 이런 지명 이야기, 전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 공간 금평교, 금평이용원, 금평식당, 금평어린이공원 아직도 많이 쓰고 금평길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명동에 우명이라는 이 우명고구로 표현된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니 현재 기성의 여러 지명 중에 대전까지 다 합쳐도 제일 오래된 지명이라는 걸 근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매우 상징적이기 때문에 혹시 여건이 된다면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툭 던지는 거죠. 우선순위는 금평이 먼저죠. 왜? 흑석동은 다 지나가니까.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는 우명동을 굳이 또 막 갖다 붙여서 할 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죠.
만약에 그 근처로 가.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설을 언제는 이 내용 하고 말고를 막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속도를 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은 우리 송은혜 시인님이 만든 2022년에 이거 오픈할 때쯤에서 만든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책만 아직도 많잖아요. 그죠? 이 책만 열심히 여러 번 읽으면 머리에 왠지 자꾸 남아요.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냥 뭐 책만 덮으면 뭐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계속 하고 줄긋고 써보기도 하고 많이 쓰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만 따로 이렇게 그 과정의 일부가 시나리오 작성이에요. 시나리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이 책이죠, 이 책. 여기 보면 각각의 동의 지명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계속 이제 또 보고 외울 때까지. 자, 이런 지도들은 그냥 참고해요. 이 땅덩어리는 큰데 나온 지명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무슨 면 정도 나오네요. 면. 안평산 나오네요. 안평산. 그렇죠. 눈에 띄는 거는 안평산, 뭐 계룡천 이런 거예요. 약사봉 이거는 이쪽이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구봉산도 살짝 보이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소요정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평산은 눈에 확실하게 뜹니다. 해태산하고. 그죠? 얘는 대동여 지도에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자세한 지도예요. 진잠, 산천, 박리, 도로지도 1872년. 여기는 우리 동네 다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작아. 그래서 제가 이거 원본 파일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키우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올린 게 1918년 9월 7일 날 제작된 이 지도. 손으로 그린 지도인데 무려 몇 년?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대전군 기성면 지도. 근데 기성면 지도만 있을까요? 유성면 지도도 있고요. 동면 지도, 구죽 지도, 신탄진 지도 다 있어요. 신탄진은 그 당시에 북면이었거든. 이런 지도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지도를 보여주면 깜짝 놀랄걸요. 왜? 대충 그렸어요. 기성면만 자세히 그렸어요. 신기하게. 면 이거 담당했던 면석이가 뭐 나름 재주가 있었던지 자세히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기성동에는 통이 몇 개죠? 23개죠. 그 23개 통이 옛날의 전통 마을들이에요. 다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1928년에 좀 더 크게 만든 지도 중에 일부가 우리 기성면인데 그냥 법정동만 나오죠. 법정동. 자, 이게 기성면 지역인데 잘 보시면 현재는 이 노란색 부분만 기성면이에요. 4개를 껴줬어. 대전시에. 그리고 못 찾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괴곡동, 그 다음에 가수원, 도안, 그 다음에 관저까지. 인구는 거기 다 살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데 뭐 여러 지도에 어디 중요한 자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살필 수 있는데 이거 좀 흥미로운 거예요. 2023년 1월에 서구의 인구수를 보니까 우리 기성동이 3,530명이에요. 제일 많은 데가 가까운 곳에 관저 이동인데 5만이 넘었다가 여기도 인구가 줄어요. 5만 넘었습니다. 5만 몇백 년까지 갔었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근데 5만을 넘길 한 번의 찬스가 거기는 있잖아요. 아파트 하나, 대단지 아파트 한 터가 남아있어요. 그거 들어오면 얘들 5만 명 넘어요. 그래서 분동될 수 있어요, 얘들은. 자, 그 다음에 9월 달 보세요. 인구가 어때요? 500이었는데 487로 줄었죠? 그럼 지금 3월에 또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주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1월에 돌아가신 분 찾아보니까 1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성동 태어난 사람 빵 또 6명 돌아가셨고 또 빵
9명 돌아가셨고. 이렇게 돌아가신 사람들만 있고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도안, 관저 이런 데 어때요? 태어난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보다. 지금 이 기성은 인구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은 이곳을 찾고 여기에서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를 우리 기성동 마을 해설사들이 일부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죠. 모르겠어요. 우선 만약에 서구에서 그 공무원들이 와요. 그러면 보통 얼마나 머물다 갔어요? 어디 갔어요? 코스가? 야실마을 들렸다? 노루벌 갔다가 노루벌 갔다가 야실 갔다가 장태산 갔어요. 만약에 기성도 해설사가 없었다면 야실 안 갔어요. 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기획할 때 넣어준 거잖아요. 춘천까지 갔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천도 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성동에서 공정관광 한다니까 어디 해요? 어디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하다 보니 뻔한 거는 노루벌 적수산 행태원이고 장태산인데 우리답게 하려면 어딜 넣어야 돼요? 그나마 버스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 야실과 중촌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둘 중간에 예단고를 끼든 요 정도밖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1탄도 오고 2탄도 오고 3탄도 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지만 보통 한 번 오는 사람한테 기성동의 새로운 매력을 잔뜩 느끼게 해주면 또 없어요? 또 오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되는데 우선 오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혼자 와서 적자 아유 잘 꾸몄는데 아직 멀었네 이렇게 하고 가거나 그죠? 근데 장태산 휴양님은 아유 야 여기 많이 손 많이 봤네 그러면서 출렁다리도 생겼네 요즘에 뭐 인스타에 사진 뜬다는데 거기도 한번 힘들지만 가볼까?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는 안정적인 관리와 지원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요. 계속 새로워져. 그리고 그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숲으로의 그 인지도가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해도 그거 볼 사람들은 계속 일정 부분 계속 있는 거죠. 200만밖에 안 하는데 10년 돼야 2천만인데 그중에 대한 사람들 또 빼고 하면 20년 이상 2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